이제 경매하면 이제 임장이 필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초보자분들은 임장을 가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 또 가서 뭘 봐야 되는지, 또 갔다 와서 뭘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임장, 네. 가기 전, 또 가서 갔다 와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보통은 이제 임장을 이제 가기 전에 네.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물론 권리 분석도 이제 어느 정도는 하고 가시겠지만 이제 그 현장에 그 감정 평가서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사진들이 거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출력을 해서 그 현장에 갔을 때 하고 건물의 뭐 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바뀌어진 게 있는지 네. 좀 체크가 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출력을 하고 네. 짚고 가셔야 될 것들을 좀 체크를 해서 현장을 가보셔야 되는데, 가실 때도 시간이나 그 이런 것들을 좀 잘 선택을 해서 가시는 게 참 중요하다고 왜요? 봐요.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밤에 또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밤에 또 한번 가보는 건 필수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 또 주택이나 뭐 임대를 놓는다 하면 주위에 또 부동산들이 좀 많은 지역이어가지고 임대를 수익을 보려면 임대가 잘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낙찰은 받았는데 세가 잘 안 나가면 이거는 완전히, 예, 참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가 잘 나가는 지역에 이제 이런 것들을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 미리 좀 체크를 하고 시간대라든지, 그리고 토요일 날 같은 날 가시면 또 부동산에 가서 시세 조사 같은 거 하려면 좀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부동산 사장님 너무 바쁘거든요. 나랑 상대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평일날, 예, 요런 날 가서 좀 하시면 미리 이런 걸 사전에 체크를 하셔서 임장을 딱 출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임장 전에는 이제 방금 말씀 그런 세부 사항들을 체크하고 가고, 이제 가서는 이제 또 뭘 봐야 되죠? 가서는 이제 건물의 노후 상태라든지 또 이제 사진 같은 걸 출력을 해갔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서 뭐 제시 외 물건도 있고 뭐 이게 포함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일단 시세 확인 부동산 들려서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학교, 그쵸? 그리고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동선, 그 다음에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컴퓨터로 보는 거하고 막상 현장을 가서 보는 거하고는 굉장히 좀 많이 다르거든요. 주변에 뭐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게 생활 편의 시설들이 잘 돼 있으면 새가 나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셔야 되고, 노후 부분, 예, 누수, 또 누전 뭐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가보면은 막 곰팡이 쓸고 막 이런 물건들도 제가 다가구 같은 데 가보면 겉에서는 알 수 없고 사진에서도 감정평가에서도 알 수 없었는데 현장을 가보면, 예, 막 물이 새가지고 이런 다가구 건물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사람이 살고 있으면 보기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기다렸다가라도 따라 들어가요. 그래서 아내를 한번 체크는 해요. 근데 왜냐하면 그런 데들은 보통 복도부터 일단 물이 새요. 예, 그거를 체크를 하시면 아내도 당연히 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방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지만 다가구나 이런 것들은 복도를 꼭 체크해 보시면 어느 정도는, 예, 그 판단이 좀 서실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임장 현장 가서는 내가 사전에 조사한 거하고 이 현장 조건이 맞는지 체크를 하고, 또 이제 물리적으로 그 해당 물건,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것들, 어떤 하자 사항이 없는지 또 체크를 하고, 또 이제 법률적인 거는 이제 그 전에 다 체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권리 분석은 아무래도 이제 가시기 전에 미리 그건 꼭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제 권리 분석도 하고 사전 조사하고 가서 현장 조건하고 내가 본 거하고 이제 일치하는지 다 체크하고 주변 환경도 다 조사하고 왔어요. 그럼 이제 갔다 와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갔다 와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갔다 왔을 때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현장을 가보면 물건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현장을 딱 가봤는데 다 가기 전에 체크했던 거랑 똑같은데
이제 심하게 악취가 또 풍기는 그런 동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임장이 꼭 중요한데 다녀와서 만약에 마음에 들어서 입찰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낙찰가를 또 자세하게 분석을 또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낙찰을 우리가 또 경매라는 게 받고 나서 그게 다 끝이 아니잖아요. 명도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명도에 대해서도 미리 체크를 하셔서 아, 이 사람들이 빨리 나가줄 사람인지 아니면 굉장히 속일 썩일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오래 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유무가 다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초보자들은 그게 좀 어렵죠, 사실은. 근데 이럴 때는 좀 옆에 조언을 좀 구해서 명도에 대해서도 좀 미리 섬세하게 좀 확인을 하시고 입찰을 하시는 게 임장을 다녀온 이후에는 이런 부분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입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명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아, 그렇죠. 또 돈이 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잘못 계산하면 그 들어간 돈까지 해서 오히려 더 비싸게 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제가 최근에 강화도에 물건을 낙찰을 받았는데 지금 다 이제 망쳐놔가지고 제가 이제 손괴죄로 형사 고발을 한 사건도 있거든요. 그래요? 자, 이렇게 되면은 1년도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해결이 돼야 제가 뭘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있어서 뭐 짧게는 2, 3개월이지만 길게 보시면 1년도 갈 수 그렇죠. 있다라는 걸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매 초보자분들은 너무 그 성급하게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이런 네.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정말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마음고생에 또 돈 있고 그렇죠. 다시는 이제 하고 내가 이거 싶은 괜히 마음이 했나 들죠. 보다 막 이런 생각 하시죠. 그래서 이제 충분히 공부하시고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이제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즘 이 세금 이슈 때문에 네. 팔기도 힘들고 사기도 힘들고 바꾸기도 그렇죠.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팔고 싶을 때 팔고 나와야 되는데 네. 또 그러지 못할 때 그 대안으로 이제 교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동산 네네. 교환.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교환이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 하나의 대안, 내가 이거를 이제 팔고 엑시트하는 그 대안으로 네. 그 부동산 교환이 뭔지 또 이거의 이제 장점과 또 우리가 주의점 조심해야 될 거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도 이게 교환을 한 거는 뭐 이제 뭐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우연찮게 고객들이 이제 자꾸 문의가 들어와서 이 교환이 이제 성행하는 그 시기가 경매와 굉장히 맞물려요. 그래서 그래? 왜요? 왜 그러냐면 경매가 많이 나오는 시기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잖아요. 네. 이 교환도 매매가 제일 안 되는 시기니까 당연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이 매매가 안 될 때 대안으로 교환을 찾으시거든요. 교환이라는 게 뭐죠? 부동산과 부동산을 서로 맞바꾸는 거예요. 물물교환이네. 네, 맞아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팔고 싶은데 안 팔리는 거죠. 네. 근데 이 아파트를 팔아서 내가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이게 이제 안 팔리니까 이 다음으로 넘어가질 않는 거잖아요. 이럴 때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이 나는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다시 도시로 나와서 이런 분도 전원주택은 더 안 팔리는 거죠. 사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런 분들끼리 이제 서로 가격을 비슷하게 맞춰서 바꿔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거래도 제가 소개도 많이 해드리고 또 의뢰하시면 또 중간에서 역할도 좀 해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뭐 상가라든지 토지는 또 뭐 펜션이랑 이런 식으로도 다 해드리고 공장하고 뭐 토지하고 뭐든지 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약간의 가격이 맞지 않으면 약간의 웃돈을 이제 얹어서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매매가 잘 안 되는 시기가 돌아온다면 교환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교환이 그런 이제 장점도 있지만 네. 조심해야 될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조심해야 될 거는 그 사람의 말을 다 믿으면 안 돼요. 예. 내 거는 물건이 뭐 얼마짜리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막상 시세랑 조사를 해보면 뭐 엄청 뻥을 쳐서 이렇게 부풀려 놓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이제 그런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브로커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 저는 그렇진 않지만 조금 너무 가격을 높이 해가지고 좀 가치가 없는 걸 가치 있게 부풀려서 뭐 괜찮은 물건이랑 이렇게 바꾸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세라든지 이런 물건의 가치를
좀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교환을 하셔야지 그냥 급한 마음에 저거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하시고 그 안 알아보시고 하셨다가는 정말 낭패를 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경매보다 더 그 권리 분석을 하셔야 되는 맞습니다.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환이라는 건 내가 매매가 잘 안 이루어질 때 하나의 대안으로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 네. 이 교환을 이제 잘못하게 되면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시세가 어느 정도 정해져 네. 있지만 교환 물건들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나 임야나 네. 전원주택이나 가치 평가 좀 어려운 물건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개자 말을 믿고 했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이 교환은 하나의 이제 대안이긴 하지만 정말 신중하게 알아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리고 믿을 만한 데다가 그렇죠.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부동산 경매 네. 누구나 관심 있을 텐데 네. 우리 부동산 경매 관심 있는 우리 40, 50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은퇴를 앞두고 있고 또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될 세대거든요.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보면은 이제 저한테도 많이들 오셔서 이제 상담들을 이제 뭐 하시는데, 일단은, 40, 50대가 진짜 너무 투자하고 싶은 그 욕구는 너무너무 강한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예,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금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잘만 하시면은 더 많은 돈을 벌 수는 있는데, 요즘에 뭐 아시다시피 뭐 코인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그렇죠. 재테크 시장이 지금 개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굉장히 혼란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다른 것도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잘 알아보고 하시면 그렇죠. 뭐 코인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니고요. 주식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 부동산은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는 네. 좀 안전하고 리스크만 이제 줄여 나가실 수 있도록 강의를 통해서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은 괜찮은데 이제 40, 50대가 이제 저희가 이제 오래 살잖아요, 이제.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 이 단계에 있어서 정말 재테크가 이제 떼어놓을 수가 없는 노동만 해서 살 수 없는 이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40, 50대가 정말 앞으로의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요즘에 정말 공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담임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관심을 가지고 신문이라든지 이런 관심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실 수밖에 없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래야 실패 없는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음. 예, 그래서 부동산도 경매도 예, 열심히 좀 공부들을 하셔서 저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전문가를 찾아서 처음에는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기동량 들어가지고 네. 하다가 잘못하면 네. 잘못된 판단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40, 50대가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네. 회복하기 너무 힘들어요. 예, 진짜 큰일 나기 때문에 예, 좀 조언들을 많이 예, 믿을 만한 분들에게 구해서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예,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안정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 아까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믿을 만한 사람, 전문가. 네, 네. 근데 그 믿을 만한 전문가들이 또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굴 믿어야 될지가 이제 되게 힘든 거죠. 네. 어쨌든 검증된 사람 그 전문가를 해서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이제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검증된 또 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내서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것만큼 또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복마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짜 40대, 50대라고 하면요. 우리 이제 100세 시대에 100세대 여러분 느낌 잘 안 오죠? 내가 정말 100세까지 살까? 삽니다. 모 대학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우리 지금 이제 40, 50 세대들의 거의 한 50% 가까이가 100살까지 산다고 해요.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이 40, 50대들은 이제 절반밖에 안 산 거예요. 근데 맞아요. 앞으로 내가 노동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뭐 길어야 10년, 20년? 그럼 나머지 시간은 노동 없이 수익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가능한 방법이 없겠죠. 근데 그렇죠. 부동산 재테크가 그걸 이제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제 주변에 보면 정말 직장 다니면서 치열하게 공부해서 그 네. 짧은 시간 내에 이제 부를 만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분들을 보면 누구든지 몰라서 못했고 또 안 해서 못한 거지 네. 부를 쌓는 건 이제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소파에 누워 있고 TV 보고 술 마시고 그런 시간을 조금씩 아껴서 공부에 투자하신다고 하면 좋은 결과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공무원님의 경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은 분들은요, 우리 잉클에서 경매 강의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이제 올라갈 건데요.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오늘 이제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이제 세부적인 경매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